엑셀 VBA의 가장 기본이죠. 바로 VB 편집기 구조, 그리고 VBA 프로그램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대략 난감이에요. 이런 분들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함께 볼까요? 여러분의 엑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깨끗한 화면 하나. 자, 이렇게 열었어요. 우선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나는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그냥 오늘 날짜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게 여러분 소원이에요. 그냥 클릭하면요? 네. 클릭하면 날짜가 띡띡 알아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클릭할 때마다 날짜 그냥 나오는 건 엑셀의 기본적인 기능 아니죠? 바로 이럴 때 여러분은 VB 편집기에서 프로그램을 짜면 돼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1번 개발 도구 눌러줘요. 2번 메뉴를 보시면 코드 그룹에 눈여겨보세요. 코드 그룹에 보면은 매크로가 있고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VBA. 즉 비주얼 베이직 가로 열고 Alt F11 보이죠? 뭔 얘기냐면 VBA 코드를 작성하려면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로 들어가야 돼.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는 나를 눌러도 되고 요거 또는 단축키 Alt F11을 눌러도 된다 이 뜻입니다. Alt F11 눌러볼까요? 딴 눌렀어요. 아무것도 없네. 없어요. 참고로 어떤 분은 아예 한번 이거 닫아볼래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저하고 함께 작업을 했지만 화면이 이렇게 다른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하느냐. 자, 잠깐만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Alt F11. 자, 이렇게 열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는 왜 조그만 아까 그 창이 안 떴던 걸까? 먼저 여러분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 창은요. 위에 메뉴가 그냥 풀다운 메뉴예요.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보세요. 진짜 메뉴가 뜨네. 리본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이 메뉴에서요. 보는 거는 보기 메뉴. 보기 눌러요. 그럼 메뉴에 보시면은 중간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은 프로젝트 탐색기라는 거 보이십니까? 이거를 누르면은요. 각각 현재 엑셀의 워크시트들, 모듈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뜨는 겁니다. 이게 프로젝트 탐색기 창이에요. 꼭 필요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보기에서 속성창 단축키 F4키입니다. 이거 눌러보세요. 이거는 참고로 이렇게 뜨면 이 사이의 간격을 여러분이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사이좋게 반반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속성창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선택한 어떤 개체라던가 또 어떤 프로시저 이런 것에 대한 성격을 나타냅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이렇게만. 다른 사람하고 창이 나는 달라. 그래서 보기에서 아무튼 해당하는 창을 열면 나와. 됐죠, 여러분? 요렇게. 그 다음 여러분 보기 메뉴에서요. 코드라는 거 보이죠? F7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F7 어때요? 이게 바로 코드 창이에요. 코드 창은 말 그대로 우리가 프로그램 짜는 걸 뭐라고 불러요? 코딩한다. 따라서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는 창, 여기가 코드 창입니다. 일단 코드 창에 글자 아무거나 써봐요. 딩디딩, 딩디딩. 자, 썼어요. 쓰니까 어때요?
저는 글자가 좀 큰 편이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아, 나 글씨 너무 작아. 이게 바로 뭐냐면은 코딩 작업을 할 때 글자 크기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환경 이거를 먼저 프로그램 짜기 전에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 세팅 작업은요. 자, 여러분 여기 도구라는 메뉴 보이십니까? 네, 도구 메뉴 눌러볼까요? 띵. 도구 메뉴를 누르면은 옵션이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아, 매크로도 있네? 네, 옵션. 자, 옵션에 들어가면 메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자, 이 메뉴에서요. 여러분은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예. 처음부터 세세한 걸 알면 머리만 아파요. 자, 일단은 편집기 형식으로 가보시겠어요? 예. 편집기 형식에서 글자 크기를 여러분 크게 키우세요. 저는 18로 해볼게요. 우와, 크게요. 네. 그리고 색상은 뭐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주석 텍스트라는 거 보여요? 주석, 영어로 코멘트. 이건 뭐냐면은 실행은 되지 않지만 다른 제3자가 내 프로그램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이런 의도로 이 프로그램을 작성한 거고 이 부분은 이런 작업을 위한 코딩이다 라는 거를 설명해주는 설명문이에요. 그래서 색상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이 고르면 돼요. 아, 되게 촌스러운데? 네, 고르세요. 저는 빨간색이 마음에 들어요. 아, 근데 이 빨간색은 주의하셔야 돼요. 에러가 날 때 색깔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분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보라색으로 할게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에 대한 거, 도구를 설명하는 거, 모는 표시 뭐 이런 거 나오죠? 이거는 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확인 누를게요. 자, 이렇게 돼요. 그럼 글씨가 커졌어요? 써보세요. 어때요? 커졌다. 이렇게 크기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이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위에를 봐주세요. 일반, 선언 이렇게 나와 있죠. 참고로 일반에 마우스를 놓으면 개체라고 나오고 선언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프로시저라고 나옵니다. 그죠? 프로시저라는 말을 여러분 알아둬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코딩을 하잖아요. 네. 이 코딩을 하는 거는 뭡니까? 뭘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그냥 뭐 장난삼아 코딩하는 거 아니죠. 어떤 목적이 있어서 코딩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내가 마우스로 어떤 셀을 클릭할 때마다 오늘 날짜가 나왔으면 해. 그죠? 이렇게 어떤 목적을 위해 순서적으로 코딩을 하죠. 그럼 그 목적에 해당하는 집합을 우리는 프로시저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프로시저에서 자, 코딩 지울게요, 이제. 프로시저를 아래로 화살표 눌러볼래요? 누르면 선언이라고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앞에가 개체라고 불렀죠? 개체를 아래로 화살표 누르니까 어때요? 일반과 워크시트 등장하죠? 즉, 이 워크시트는 대상입니다. 어디에 대하여 프로그램 할 거냐? 워크시트. 워크시트를 대상으로 할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얘가 selection change 보이죠? 그럼 뭔 얘기냐면 워크시트의 selection change 선택 영역이 달라질 때마다 그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뭔가 필요한 조치를 여기다 써라 이 뜻이에요. 그럼 이 프로시저 딴 것도 있나요? 예, 이제 누르면 어떻습니까? 우와, 어마무시한데? 그렇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뜨는 거예요. 와, 그러면 종류가 activate, before delete 여러 가지가 뜨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뭔 얘기냐면 워크시트가 여러분이 현재 위치한 워크시트에
selection change, 그 선택 영역이 바뀔 때마다 어떤 동작이 일어나도록 하세요. 이겁니다. serve and serve. 시작합니다. 끝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시작과 끝 사이에 여러분이 쓰고 싶은 말을 쓰면은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럼 여기에다 쓰고 싶은 말이 뭐예요? 별로 아는 거 우리 별로 없어요.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쓰세요. 현재 날짜를 표시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주석을 달아볼게요. 이렇게 여러분 엔터키 바로 옆에 작은 따옴표 이렇게 눌러줘요. 그리고 이렇게요. 선택한 셀에 현재 날짜 넣기 이렇게 제가 썼어요. 엔터 꽝. 어때요? 정말 색깔 보라색으로 바뀌네? 제가 그 도구에서 곧바로 뭡니까? 주석의 글자 색상을 보라색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은 초록색으로 했다면 초록색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이게 주석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워크시트에서 여러분이 마우스로 띵띵띵 아무데나 누를 때마다 거기가 바로 선택 영역이죠. 그럼 선택한 영역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selection이라고 씁니다. S-E-L-E-C-T-I-O-N selection. 현재 너가 선택한 그곳에 이 뜻이에요. 그곳에 그곳에다가 즉 그곳을 대상으로 이런 얘기예요. 이걸 좀 똑똑한 말로 개체라고 불러요. 개체요. 얘도 개체더니 개체. 그리고 점을 찍고 이것에 대하여 이 뜻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값을 value 이렇게 value라는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속성이에요. 즉 선택한 영역의 값에는 이 뜻입니다. 그럼 값에 들어갈 내용 뭡니까? 현재 날짜. 현재 날짜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은 막 날짜를 막 쓰려고 하세요. 위험한 생각이세요? 그럼 뭐라고 써야 됩니까? 현재 날짜를 구하는 함수 date를 씁니다. 정말요? 네, 이렇게 쓰면 돼요. 엔터 꽝. 끝이에요. 우리 아는 내용도 별로 없고 이렇게 내용을 썼습니다. 자, 그럼 다 된 거예요. 됐으면 이걸 실행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보시고 글씨 크기 너무 작으면 더 확대해서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엑셀로 돌아가서 결과를 이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럼 엑셀을 어떻게 돌아갑니까? 네, 보시면은 여기 엑셀 보기 다시 Alt F11 눌러도 엑셀로 돌아가요. 요거 누르면은 엑셀 화면이 뜹니다. 그럼 자 보세요. 분명히 우리가 코딩한 구역이 선택 영역이 달라질 때마다 코딩되는 그 작업이 되는 그 공간이었어요. 자, 마우스로 아무데나 클릭을 해봐요. 워크시트 선택 영역이 달라진다. 뭐예요? 오늘 날짜가 나오나 보다. 맞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한 영역이 달라질 때마다 그 선택한 셀에 바로 현재 날짜가 뜨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네, 이게 바로 코딩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저는 계속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게요? Alt F11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자, Alt F10을 눌렀습니다. Alt F11 자 눌렀어요. 이 셀렉션 체인지에 따라 이렇게 바뀐다는 게 이해가 좀 잘 안 되는군요. 괜찮아요. 자, 여러분의 무대를 한번 옮겨 볼게요. 셀렉션 체인지가 아니라 이번에는 요거 프로시저에서 액티베이트로 바꿔 볼게요. 액티베이트라는 거는
워크시트, 즉 워크시트가 여러분 현재 시트 1이에요. 이 시트 1이 활성화가 될 때, 즉 무대로 얘가 딱 포커스를 받을 때, 그때 동작을 제가 날짜를 넣게끔 하겠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얘는 셀이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이 마우스를 이렇게 띡띡띡 셀이 선택이 될 때마다 이 날짜가 표시가 되는 건데, 자, 요거를 그대로 끌어다가 워크시트 액티베이트 공간으로 끌어다 놨어요. 그리고 얘는 지울게요. 그리고 보세요. 워크시트가 활성화될 때 날짜를 넣을 건데요. 그 셀이 어디냐면은, 자, 셀렉션이라는 말 대신에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레인지 범위죠. 자, 저는 워크시트가 활성화되면은요, 레인지 A1번부터요, A의 5번까지 이렇게, 레인지 A1에서 A5, 이거를 우리가 범위 지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VB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러한 구문이에요. 범위 지정입니다. 그래서 A1에서 A5번까지 영역에 날짜를 넣을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액티베이트에서 이렇게 코딩을 했을 경우, 자, 엑셀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제가 시트 2, 현재는 아무것도 안 떴어요. 그죠? 자, 시트 2 갔다가 시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트 1을 누르면 얘가 활성화가 됩니다. 짠! 그럼 보세요. 어때요? A1에서 A5까지 오늘 날짜가 쫙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프로시저에 코딩을 하느냐에 따라 그 작동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좀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내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워크시트, 액티베이트, 체인지 어떤 거를 골라서 써야 되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네요. 지금 그거를 다 안다면 여러분 배우실 필요 없으세요. 네, 배우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액티베이트 하면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쓸 거예요. 제가 이제 워크시트가 활성화될 때, 자, 이제 날짜를 안 쓰고 이렇게 쓸게요. 레인지 A1부터요, A의 1부터 곧바로 K의 100번지까지 이렇게 제가 썼어요. 네. 레인지 A1부터 K의 100번지까지 값을 데이트라는 말 대신에, 데이트라는 말 대신에 곧바로 엑셀 연습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A의 1에서 K 100번지 값 엑셀 연습으로 뒤덮여지는 거 아닌가요? 자, 엑셀로 돌아갑니다. 아직 변화 없죠? 다른 시트를 갖다가 시트 1 활성화시키니까 어때요? 와, 정말 멋있네요. 이게 액티베이트. 됐어요? 이 내용을 지우는 어떤 동작도 있습니까? 당연히 있다 마다요. 어떻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요. 레인지 액티베이트 될 때 들어있는 모든 영역을 깨끗하게 지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A1에서 K100까지 나왔죠? 점 밸류는 하고 이렇게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아요. 예, 뭐 지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만 지정을 하면은 다 지워져요. 보고 싶은데요? 네, 보세요. 자, 엑셀로 돌아갑니다. 시트 2 갔다가 시트 1 어때요? 와, 깨끗하게 지워졌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VB 편집기에서
작업을 한다는 거는 이러한 프로시저를 얼마나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가. 예, 이게 관건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프로시저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차례대로 이제 코딩을 해서 하나의,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거를 하나의 프로시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VB가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VBA 모듈과 프로시저의 개념을 익혀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모듈, 프로시저, 이게 도대체 뭐죠? 이런 질문 하시는데 보면서 이야기하죠. 그게 더 빨라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엑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일단 매크로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죠. 여러분 매크로 만드실 수 있지요. 개발도구, 리본 개발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눌러보세요. 매크로 이름은 뭐라고 하죠? 뭐 그냥 입력이라고 합시다. 입력. 한글로. 네.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I 하나만 눌러보죠. 확인. 그리고 저하고 같이 해요. 나는 B3에서 B의 10번지까지 일정 범위의 데이터를 1을 입력할 거야. 네, 이렇게요. 1. 자, 1을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다 들어가요. 맞아요? 네. 이렇게 입력하는 매크로를 만들겠다 이겁니다. 이게 다예요. 네, 연습이니까. 이렇게 만들고 기록 중지. 보이죠, 여러분? 기록 중지. 이런 매크로 하나 끝났다. 그죠? 매크로 끝났습니다. 파일에서 저장도 할까봐요. 이거를요. 네. 저장합시다. 저는 이름에다가 간단하게 VBA 이렇게 쓰겠습니다. VBA2 하고 저장. 이때 엑셀 통합 문서가 아니라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 왜? 매크로 정보도 사용할 수 있는 문서다 이거죠. 자, 됐습니다. 저장 됐어요. 자, 여러분이 작성한 매크로는 어디에서 확인 가능하죠? 만약에 이 매크로가 엑셀 이 작업과만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가 배우는 VBA와 도대체 무슨 연결이 되는지 난 통 모르겠다. 이런 분들 이제부터 잘 보세요. 자, 제가 111 지울게요. 왜요? 매크로 만든 거 실행해 봐야죠. 매크로 실행할 때 뭐 눌러요, 여러분? 단축키 컨트롤 I. 잘 나오네. 그죠? 매크로 실행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매크로 내용 1 대신에 엑셀이라는 데이터를 쭉 표시하고 싶습니다. 매크로 편집할 수 있나요? 당연히 있지요. 어떻게요? 매크로 단추 누르면 매크로 보기 Alt F8 입력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를 누른다? 두구두구두구두구 편집. 이러면 보세요. 자, VB 편집기로 이동되더라 이겁니다. 그쵸? 맞다. 그쵸? 예. 그리고 1 대신에 여러분이 표현하는 건 뭐예요? 나는 엑셀이라고 말이 나오게 하고 싶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매크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제 강의 처음 듣는 분들, 매크로는 사실 VBA 엔진으로 돌아가는 앱니다. 이렇게 코딩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이 코딩은 서브 입력부터 엔드 서브까지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B3에서 B의 10번지에 여러분이 엑셀이라는 단어를 일렬로 쭉 집어넣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얻는 목적은 뭐냐면 B3에서 B의 10까지 엑셀이란 글자가 자동으로 찍히는 동작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매크로의 목적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VBA에서 이것을 프로시저라고 불러요. 프로시저. 네. 하나의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프로그램의 집합. 네. 코딩된 내용들의 집합. 이게 프로시저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됩니까? 어디 그럼 엑셀로 볼까요? 에이 없잖아요. 다시 한번 자 지워보고 컨트롤 키하고 I 눌러보죠. 어떻습니까? 오 바뀌었네. 이해되죠? 네. 이겁니다. 그러면 자,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VB 창으로 이제 가볼게요. VB 창으로 간다는 얘기는 엑셀에서 VB로 가는 건 비주얼 베이직을 눌러도 되고 또는 단축키 Alt하고 F12를 눌러도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프로시저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바로 여기 여러분 모듈 1이라는 애 보이세요? 모듈? 네. 자, 프로젝트 탐색기 창을 여러분 좀 자세히 보셔야겠어요? 보이죠? 예, 얘는 바로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이 프로젝트. 예, 이 프로젝트의 각각의 구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엑셀 개체, 엑셀을 구성하는 요소들, 워크시트, 그죠? 그리고 모듈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 모듈은 뭐냐면은 모듈 안에 지금 프로시저가 들어있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자, 모듈이라는 거는 하나 이상의 프로시저의 집합이다 이겁니다. 하나 이상의 프로시저들의 집합. 이것을 우리가 모듈 이렇게 얘기해요. 즉, 한 모듈 안에 여러 개의 프로시저를 저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머니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의 복주머니 안에 얘는 밀크 캐러멜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초코 캐러멜도 하나 또 넣을 수 있겠죠? 이거예요. 그럼 모듈을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하고 함께 들어가 보죠. 여러분, 모듈은요,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자, 지금 이거 기존의 매크로를 갖고 있는 모듈 1입니다. 1번, 자, 저하고 똑같이 같이 해요. 삽입해서 보시면 모듈이라는 말 보여요? 네, 요겁니다. 눌러보죠. 어때요? 모듈 2가 나왔다. 그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모듈 2에 대해서 자, 잘 들어보세요. 방금 전에 모듈 1에 있는 이 매크로 여러분이 직접 코딩했습니까? 아니죠. 엑셀로 마우스로 띵띵띵띵 눌러서 코딩이 된 거죠. 맞아요? 네, 엑셀로 눌렀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이런 VBA 코드가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모듈 2 눌러보죠. 따닥.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매크로를 직접 우리가 코딩 능력이 된다면 직접 코딩할 수도 있겠네요. 네. 바로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갖는 프로그램 집합, 이걸 뭐라고 불러요? 프로시저. 자, 그럼 모듈 2 안에 하나의 프로시저를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좋아요. 어떻게 만들어요? 자, 모듈 2 여러분 맞는지 확인하세요. 맞아요? 여기서 삽입해서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단 모듈 2 눌러서 보면은 삽입해서 프로시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보세요. 제가 서브, 자, 써보겠습니다. 서브, 그냥 서브를 쓸게요. 서브는 뭐예요? 프로시저 단위. 예, 그럴 때 이거 선언할 때 여러분이 앞에 쓰는 말이 서브 이렇게 돼요. 얘 말고 펑션도 있어요. 서브 썼습니까? 예, 서브 이렇게 쓰고 자, 프로시저의 이름을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 이렇게 쓸게요. 폰트, 그냥 한글로 쓰죠. 서브, 뭐랄까요. 글꼴 지정.
이렇게 제가 프로시저 이름을 썼습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엔터 꽝. 어때요? 서브 앤드 서브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쵸?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맞아요. VBA로 매크로를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매크로 있다. 그럼 있으면 이제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저하고 함께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range요? range는 범위를 지정해라 이런 얘기예요. 일단은 전혀 개념치 말고 저랑 일단 같이 쓰고 어떻게 흐름이 돌아간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문법을 아직 배운 게 아니니까 range 따옴표 여세요. 그리고요. 나는 A3부터 B10번지까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범위를 지정을 할 거야. 선택할 거야. 선택해라. select. 우리는 여러분 각각의 애들을 선택해라. 보여줘라.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연두색 지우개 이런 애들을 메서드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메서드. 우리말로 동작. 즉 A3하고 B10번지 이 공간에 이 대상에 이게 개체예요. 이 대상에 A3부터 B10 요 대상에 대해 선택해줘. select 이렇게 명령을 주는 겁니다. 엔터 꽝. 어때요? 알아서 대소문자 막 정리되죠? 이렇게 여러분이 썼어요. 그리고 이 범위를 너가 지정을 하고 선택하고 선택한 곳에 selection value 거기다 값을 좀 입력해. 이렇게요. 값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면 우리 별로 아는 게 없으니까요. 이렇게요. 엑셀 VBA 이 말을 집어넣어봐. 엑셀 VBA 이 말을 넣을 거야.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넣을 거야. 그리고 그 선택한 공간. 이 selection이란 말은 바로 이 공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selection, 이 범위에 대하여 글씨 폰트, 글씨 색깔은 컬러는 이렇게요. 글씨 색깔 이렇게 써요. 왜냐면 글자는 폰트 맞죠? 폰트에 대하여 색깔은 컬러, 글씨체, 글꼴은 폰트.name, 글씨를 굵게 해라 폰트.bold, 기울인 글로 해라 폰트.italic 이렇게 돼요. 컬러는 하고 여러분 색깔 곧바로 이름 쓰면 에러 나요? 그럼 어떡해요? 제가 뒤에 가서 배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색의 3원색 레드, 그린, 블루, RGB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레드 빨간색으로 표시할 거면 가장 큰 값이 255예요. 그러니까 이거 쉼표 보이죠? 레드에 해당하는 부분 숫자 써봐 쉼표. 그린에 해당하는 거 숫자 써봐. 블루에 해당하는 거 숫자 써봐. 이거죠? 그럼 레드에 해당하는 거 255. 이러면 빨간색 물감을 완전 들이부었단 얘기예요. 0은요? 0은 색깔을 아예 안 썼단 얘기입니다. 즉 그린도 제로, 블루도 제로 이러면 무슨 얘기가 돼요? 오로지 빨간색 글씨를 표시해줘라 이겁니다. 돼요?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어요. 글꼴 지정이란 매크로를 모듈 2에 만든 거예요. 이게 매크로라고요? 그렇습니다. 보여드리죠. 자, 엑셀로 돌아갑니다. 돌아왔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삽입에서 양식 컨트롤 요거 누를게요. 양식 컨트롤 단추 띡 범위 지정하고 보세요. 와, 매크로 목록에 정말 글꼴 지정이 있네?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고 뭐 누르면 돼요? 확인. 자, 이렇게 되죠. 바깥에 클릭. 그럼 단추 1 눌러보세요. 어때요? 오, 네, 맞네요. 그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매크로를 엑셀로 이렇게 여러분이 동작을 골라도 되지만 직접 코딩을 해도 돼요. 모듈에서. 됐죠? 자, 아주 기뻐하게 일러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Alt F11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모듈 2에 지금 하나의 프로시저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프로시저. 그럼 모듈은 프로시저의 집합이라 그랬죠? 또 다른 프로시저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삽입해서 이제 프로시저가 활성화됐네요. 메뉴가 눌러봅시다. 이렇게 떠요. 프로시저 추가 나오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서브하고 펑션 있는데 펑션은 여러분이 VBA를 좀 잘하면 그때 가서 또 배울 겁니다. 지금은 서브만 신경 써요. 바로 얘.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범위에 퍼블릭과 프라이베이트이 있거든요. 퍼블릭은 전국구, 프라이베이트는 지역구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퍼블릭은 전국에서 통하는 글로벌한 프로시저가 되는 거고 프라이베이트에 체크를 하면 동네에서만 유명한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은 제가 프라이베이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프라이베이트 선택해요. 괜찮아요. 저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죠? 자, 이름에다가 하나 만들어 보죠. 제가 이름에다가 안내 이렇게 쓸게요. 한글로 안내 이렇게 썼습니다. 자, 확인 눌러볼게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와, 같은 모듈 2에 그렇죠. 모듈 2에 두 집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프라이베이트 서브 안내 나오죠? 그러면 얘는 모듈 2, 이게 한 동네 마을이에요. 이 마을 안에서만 얘는 존재가 인식되는 거예요. 정말요? 네, 제가 써볼게요. 프라이베이트 서브 안내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곧 친해질 메시지 박스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메시지 박스 따옴표 열고, 예. 이제부터 VBA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제가 표시했습니다. 됐어요? 심심하니까 여러분에게 또 보여드릴 게 있어야겠죠. 쉼표 찍고 버튼은 VB Information. 이게 뭔지 몰라. 아유, 처음부터 어떻게 다 아세요? 욕심이세요? VB Information. 자, 좀 이따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서브 안내. 예.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이 글꼴 지정 보이죠? 여기에서 이 프로시저에서 이 글씨 색깔 빨간색까지 다 했지 하고 나서 나는 이 프로시저를 호출하고 싶어. 이 프로시저도 여기서 실행하고 싶다. 그럴 경우 이 끝에다가 엔터 꽝 치고 엔드 서브 안에 자, 안내 너 이리 와서 좀 실행 좀 해봐. 안내 이렇게 써요. 그러면 얘가 모듈 2니까 어때요? 같은 마을에 살고 있으니까 지가 이거 실행하면서 어때요? 곧바로 안내 프로시저에 점프해서 이걸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 콜. 예, 바로 이 개념이에요. 콜 이렇게요. 안내야 이렇게요. 됩니까? 그럼 어디 실행되는지 이제 볼게요. 얘가 얘의 존재를 정말로 인식하는지. 자, 엑셀로 돌아갑니다. 이거 다 지울게요. 자, 삭제. 자, 다시 한번 누르죠. 단추 1. 어때요? 메시지. 이제부터 VBA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VB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이거 실행하면서 메시지 박스까지 뜨는 거. 바로 메시지 박스가 안내거든요. 이해돼요? 존재를 인식했네? 인식해요. 자, 그럼 이제 이 프라이베이트 서브 안내 있죠. 얘를 모듈 1에서도 인식하는지 봅시다. 모듈 1, 우리가 만든 거 입력. 네, 여기에서 제가 B3에서 B10까지 선택하고 엑셀을 써. 그리고 내가 안내를 호출해 봐야지. 자, 이렇게 썼어요. 엑셀로 갑니다. 자, 여러분 이거 다 지우고. 자, 삭제. 자, 여러분 지금
기존에 만들어 놓은 매크로 단축키 컨트롤 I. 에러 나죠? 뭐라고 떠요? 이상하다. 서브 또는 펑션이 정의되지 않았어. 안내가 도대체 뭐야? 얘가 프로시저야? 아니면 함수야? 난 얘를 모르겠네. 에러가 떠요. 뭔 말이에요? 안내를 지우면요. 지우고 여러분 요거 이렇게 노란색은 에러 날 때 뜨는 겁니다. 재설정을 누르고 엑셀로 돌아가요. 자, 그리고 컨트롤 I 눌러봐요. 이제는 에러가 당연히 지웠으니까 안 나오죠. 맞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안내 때문에 에러가 났다는 거 확실하게 이해가 되죠? Alt F11. 그러면 안내를, 자, 얘가 인식을 못한 건 뭐예요? 마을이 서로 다르죠. 즉, 모듈 2를 더블 클릭하면 안내는 모듈 2, 이 동네에서만 알려진 애입니다. 프라이빗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프라이빗을 이제 퍼블릭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P-U-B-L-I-C. 퍼블릭으로 바꿨어요, 제가. 자, 퍼블릭으로 바꾸면 전국구 인스타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퍼블릭을 쓰면 이제 자, 퍼블릭 썼습니다. 모듈 1 가서 안내라고 똑같이 써보겠습니다. 자, 너 엑셀이란 글자 찍고 안내라는 그 프로시저가 있어. 모듈 2 동네에 걔도 네가 실행해 볼래? 이 얘기가 돼요. 됩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하고 엑셀로 돌아갑니다. 재설정 한번 누르고 엑셀로 돌아가요. 자, 돌아간 다음에 컨트롤 I 눌러보죠. 어때요? 이제 에러가 없네. 그죠? 확인. 이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선 문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 앞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만든 VBA 또는 VBA가 아니더라도 다른 프로그램 있죠. 예, 뭐 C라든가 뭐 기타 다른 프로그램을 봐도 프라이빗, 퍼블릭 이런 것들이 앞에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걸 보시고 곧바로 여러분은 퍼블릭은 전국구야. 서로 다른 모듈에서도 걔는 참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범용적인 애고 프라이빗을 거기다 쓰잖아. 그럼 프라이빗은 같은 모듈 안에서만 서로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듈의 개념도 이해가 되죠? 이 개념을 잘 먼저 숙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뭐 비록 내가 문법 많이 몰라도 가장 가볍게 이렇게 연습을 해서 모듈을 만들어 보고 직접 작성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VBA 주요 개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는 사실 대상이죠.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이겁니다. 자, 이 개체는요, 사실 뭐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뭐 A1 셀 하나도 대상이 되겠죠. 그죠? A2 셀도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걸 좀 더 거시적으로 좀 살펴보자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셀에 대하여 셀에 대해서 내가 A1 셀부터 뭐 A의 1500 라인까지 어떤 글자를 넣고 싶어. 또 셀에 몇 번에서 몇 번 셀까지 서식을 넣고 싶다. 이렇게 셀에 대해 뭔가 작업을 한다. 그러면 셀이 바로 개체가 되는 거죠. 셀. 그게 아니라 나는 자동으로 워크시트. 여러분 시트 있죠? 시트. 예. 이 시트에 대해 시트를 추가를 한다던가 숨긴다던가 또는 시트의 위치를 바꾼다든가 시트의 이름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시트에 대한 작업을 여러분이 하려고 한다. 워크시트죠. 이 시트에 대한 대상.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규모를 점점 키워서
문서에 대하여, 즉 엑셀 파일에 대하여 엑셀 파일을 화면에 열어라, 불러와서 열어라, 엑셀 파일을 저장하고 닫아라, 파일 이름을 자동으로 만들어줘라. 그죠? 이 엑셀 파일을 대상으로 한다. 이 개체 이름을 우리는 워크북이라고 불러요. 워크북. 그 다음에 시트는 워크시트죠.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무대를 궁극적으로 아주 크게 잡으면은 엑셀 자체에 대해서, 즉 엑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작업하는 엑셀 프로그램의 눈금선을 없애줘, 또는 엑셀 프로그램을 풀 스크린 모드, 즉 전체 화면, 메뉴 안 보이고 전체 화면으로 만들어줘, 그죠? 또는 보안 능력을 어떻게 세팅을 해줘, 이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설정 작업, 이게 바로 뭐냐?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개의 핵심적인 개체로 여러분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4개의 개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개념을 익힌 다음에 각각의 문법을 익혀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하나 좀 배워볼까요? 이걸 지금 당장 20분 안에 다요? 이제 익혀보는 거죠. 자, 바로 이 개념이에요. 셀, 이게 뭘까? 자, 여러분 보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을 일단 써놨어요. 뭐 이거 그냥 보시고 쓰면 되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뭐 근거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냥 썼어요, 제가. 그럼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싶냐면, 나는 내가 이 엑셀 문서에서 어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 가격이 알아서 통화 표시 형식이 자동으로 되게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뭐예요? 이 셀 영역에 대하여 뭔가 여러분이 작업을 하겠다는 거죠. 자, 우리 그것부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선 이 문서, 우선 스톱하고 이거 그대로 입력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만 입력하지 말고요. 내친김에 시트 이름도 바꿀까봐요. 시트 1 더블 클릭해서 씁시다. 뭐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뭐 경복궁 이렇게요. 경복궁 엔터꽝. 시트 2도 따닥 누르면 이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라고 씁니까? 네, 강릉 경포 뭐 이렇게 엔터꽝. 시트 3 있죠? 이것도 더블 클릭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여수, 예, 뭐 엑스포 이렇게 엔터 꽝. 됐죠? 4번째 따닥 눌러요. 그래서 부산, 뭐 해운대 이렇게 썼습니다. 엔터 꽝. 어려움 없어요? 그리고 저장합시다. 자, 이 문서를 어디에 저장할 건지,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저는 D 드라이브의 엑셀 연습이라는 방 안에 가볍게 VBA 이렇게 이름을 쓸 거예요. VBA 뭐 샘플 이렇게 이름을 쓰겠습니다. 저장. 중요한 거는 매크로 통합 문서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일반 문서로 제가 저장을 했네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엑셀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 요 이름 확장자를 요걸로 바꿔줘요. 저장. 됐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경복궁 워크시트의 이 각각의 셀에 대하여 여러분이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1번, 자, 어떤 버튼 눌렀을 때 동작하도록 합시다. 자, 1번 개발도구 탭에서 삽입 보이죠? 컨트롤 그룹의 삽입, 이거 눌러서 ActiveX 컨트롤 보이십니까? 네, 여기에서 단추, 명령 단추 있어요? 네, 이거 눌러요. 띵. 그래서 여러분 여기 H의 한 1번지에서 2번지까지 드래그를 해요. 놓읍시다. 됐어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코드 보기 보이십니까? 요거 눌러도 되고 또는 오른쪽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코드 보기 눌러도 됩니다. 그럼 뭐라고 떠요? private라고 뜨는 거 보여요? 예. private 서브 커맨드 버튼 1 클릭 나오죠. 뭔 얘기예요? 그 버튼 있죠. 이 버튼의 이름이 커맨드 버튼이에요. 커맨드 버튼 1이에요. 얘 이름이. 예. 이 엑셀 VBA에서 얘의 존재를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럼 이 커맨드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행할 동작을 Alt F11 여기다 써줘요 이 뜻입니다. 그럼 얘도 프로시저입니까? 당연하죠. 자, 그럼 이 프로시저 안에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렇게 써보죠. 뭐라고요? C5번지에서 C의 13번지 요거를 선택해. 그죠? 그럼 이거를 뭐라고 쓰냐면 자, 셀에 대해 작업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레인지 C의 5에서 그 다음 어디까지죠 여러분? 예, 여기서 C의 13번지까지예요. 예, C의 5에서 C의 13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다음표. 그 다음에 점하고 선택하세요. 메서드 select 이걸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그럼 선택이 될 거예요. 그럼 선택된 영역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마치 대명사 같은 거죠. 이것에 대하여 즉 selection에 대하여 선택한 건 selection 이렇게 얘기해요. selection의 표시 형식 여러분 표시 형식이 뭡니까? 스타일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런 걸 알아야겠다. 이게 문법이에요. 네, 스타일은 자 통화 표시 여러분 통화는 영어로 뭐예요? currency예요. 네, currency 이렇게 쓰면 돼요. currency currency 하고 대괄호 열고 제로 이렇게 쓰면 원화 표시 형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다 됩니까? 네, 이게 다예요. 그럼 엑셀로 돌아가 볼게요. 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 여러분 중요한 건 앞으로 저는 코딩할 때 이 버튼 눌러서 실행하는 형태를 많이 보여드릴 건데요. 얘가 그 디자인 모드로 체크가 돼 있으면요. 이건 어디까지나 이 버튼을 편집하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행을 못해요. 오늘 밤이 새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디자인 모드를 한번 눌러서 실행 상태 모드로 바꿔줘야 돼요. 이게 누르면 디자인 모드, 한번 누르면 실행 상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자, 지금 셀의 동작과 관련해서 제가 코딩했죠? 눌러보겠습니다. 띵. 자, 누르니까 개체, 인수의 개수나 속성 지정이 잘못되었다. 디버그 누르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currency라는 말 보이죠, 여러분? 자, 여기 currency 보이죠? 자, 여기서 currency 제로 한 칸 띄고 재설정 누르고 다시 엑셀로 돌아가 봅니다. 눌러볼게요. 어때요? 띄어쓰기 안 했다고 에러 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에러 경험 한번 해보셨죠? 자, 에러가 나면 어떤 색깔? 노란 색깔이 뜬다.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에러 난 부분이 이 줄이라는 걸 노란색으로 보여줘요. 그럼 여러분이 한 칸 띄고 이렇게 고치고 재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엑셀로 돌아가서 다시 버튼 누르면 돼요. 어때요? 셀의 내용이 바뀌었네요. 원화 표시 형식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회계로 바뀌는 거 보여요? 그러네. 이렇게 셀에 대하여 뭔가 작업을 한다. 이게 셀에 대한 바로 개체가 셀이에요. 셀에 대해 작업한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이번에는 이 워크시트에 대하여 이제 VBA를 한번 적용해 보자 이겁니다. 예, 문법 뭐 따지지 마세요. 자, 워크시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실제로 우리가 VBA를 작업해서 하는 이유는 엑셀의 기본 기능만으로 얘네들 해결이 안 될 때입니다. 즉 어떤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워크시트가 선택이 되고 그 안에 데이터를 자동으로 읽어온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VBA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워크시트를 여러분 제가 어떤 버튼만 누르면 워크시트가 선택되도록 한번 바꿔봅시다.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것도 버튼으로 해볼까요? 자, 연습 삼아 계속 만들어보죠. 개발도구에서 삽입해서 ActiveX 컨트롤에 명령 단축 여기쯤에다 만들까봐요. 됐어요? 네, 만들었는데 이게 여기도 커맨드 여기도 커맨드라 어떤 게 어떤 건지 사실 헷갈리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당연히 헷갈리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만든 애 있죠? 요 애를 선택하면 여기 인베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 요거 속성창 보이십니까? 요거 속성 아이콘? 요거를 눌러보면은 이 커맨드에 대한 속성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름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름 신경 쓰이는데요. 이거는 VB에서 얘를 판단하는 이름이에요. 이것도 한번 바꿔볼까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 CMD, 커맨드의 줄임말, 커맨드, 시트 이렇게 이름 쓰죠. 글씨 깨지는데요? 아니에요. 믿고 쓰세요. 시트, 엔터 꽝. 예, 이렇게. CMD 시트, 이제 VB에서 이 명령, 이 단추의 존재를 CMD 시트라고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면 캡션이라는 말이 보이거든요. 예, 이 애가 바로 얘예요. 그래, 똑같다. 그죠? 예. 그러면 얘 이름을 제가, 이거는 그 시스템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텍스트 껍데기예요. 이게 캡션이에요. 여기다가 제가 시트 이렇게 시트 선택 이렇게 제가 썼어요. 엔터 꽝. 어때요? 캡션 같이 움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이름은 CMD 시트, 그 다음에 보여지는 이 글자는 시트 선택 캡션에서 바꿔줘요. 이제 궁금증 풀리셨을 거예요. 자, 요에 코드 보기 들어갑시다. 띵! 들어가니까 어때요? 이렇게 뜨죠? 자, 이 애, 시트 선택 있죠? 요에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코드 보기 들어갑시다. 어때요? CMD 시트를 클릭할 때 행할 동작을 써줘요. 이 얘기죠? 그럼 여기다 제가 이렇게 쓸게요. 자, 시트를 선택할 때는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여기 프로젝트 탐색기 창 있죠. 여기에 보면 시트 1, 2, 3, 4 이름 나오죠? 네, 시트 2는 강릉 경포야. 시트 3은 여수 엑스포야. 보이죠? 바로 이렇게 이걸 우리가 코드네임이라고 불러요. 코드네임. 따라서 요 이름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돼요. 아주 쉽게. 나는 저기 시트 2번 얘를 좀 선택하고 싶어. 선택은 뭐예요? select? 그래요. select예요. SELECT. 그러니까 select라는 메서드는 똑같은데 그렇죠. 이 대상이 시트면 시트를 선택하는 거고 셀이면 셀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sheet 2.select 눌렀어요? 그럼 엑셀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자,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디자인 모드 해제하고 자, 지금 경복궁입니다. 현재 시트 선택 누르니까 어때요? 강릉 경포가 열리더라 이겁니다. 이해돼요? 이렇게 어디? 바로 시트를 대상으로. 그런데 자, 이제 이해되신 겁니다. 다시 VB로 들어가요. 이 시트2 이렇게 코드 네임으로 여러분이 써도 되고 자, 요거를 이렇게도 코딩을 해요. 시트2라는 말 대신에 직접 시트 이름을 우리가 시트 이름을 구분하는 개체를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요? 워크시트 워크 SHEETS 워크시트 이렇게 써요. 개체 이름. 됐어요? 그리고 다음표 열고 여러분이 표시할 워크시트의 이름 씁니다.
그럼 제가 강릉 경포 말고 여수 엑스포를 써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이름이 틀리면 에러 당연히 나겠죠. 제가 한번 틀리게 쓸게요. 여수 엑스토 점 셀렉트. 얘도 셀렉트 됩니까? 당연하죠. 셀렉트. 자, 이렇게 썼어요. 네. 자, 이건 이제 시트 이름을 우리가 표시할 때 이렇게 개체로도 씁니다. 아까 그렇게 써도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엑셀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눌러볼게요. 에러 났어요. 디버그. 여기. 첨자가 잘못됐다고 에러 뜬 거 보이죠? 이제 고쳐보겠습니다. 여수 엑스포. 여수 엑스포 시트를 선택해요. 바꾸고 뭐 하라고요? 재설정 그리고 엑셀로 돌아가서 눌러봅니다. 띵. 어때요? 여수 엑스포 워크시트가 열리더라 이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렇게. 즉, 여러분이 코딩을 할 때 워크시트 또는 뭡니까? 그냥 시트 1, 2, 3 무엇이든 좋아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워크시트 요거를 또 이렇게도 쓴단 말이에요. 그냥 워크시트 요 말 중에 요거 시트 요렇게만 쓰기도 해요. 이렇게 써도 기능은 똑같습니다. 근데 왜 워크시트, 시트 왜 헷갈리게 이렇게 써요? 이런 분 계시는데 차이는요. 시트라는 거는 뭐냐면 시트들이니까 이 시트는 뭐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일반 시트도 있지만 자, 제가 이걸 갖고 만약에 삽입해서 아주 빠르게 차트를 만들었어요. 차트를 만든 다음에 오른쪽 눌러서 차트 이동해서 여기 새 시트 차트 1 보이죠? 여기다 제가 한글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프 이렇게 제가 만들고 확인 눌렀어요. 그럼 얘는 그래프 시트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프 시트예요. 그럼 잘 보세요. 제가 Alt F11 눌러서 여수 엑스포가 아니라 그래프 시트를 선택하겠다. 자, 이렇게 지금 바꿨어요. 코딩을. 그리고 시트 선택 눌러보겠습니다. 가죠? 가요. 자, 근데 이번에 Alt F11 눌러서 워크시트로 바꾸겠습니다. WORK 앞에 붙이면 되죠? 자, 이렇게 하고 재설정 누르고 엑셀로 돌아가서 시트 선택 누르면 에러가 뜬다고요. 무슨 차이인지 느껴져요? 아니요, 이러면 안 돼요. 왜요? 워크시트는 그래프, 그러니까 차트 시트라든가, 차트 시트라든가, 그 다음에 뭐 매크로 시트라든가, 이런 특별한 시트 말고 오로지, 데이터가 있는 그러한 엑셀 문서가 있는 시트, 이것만 얘는 선택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시트를 쓰면 매크로 시트든 피벗 시트든 또는 뭡니까 차트 시트든 모든 시트가 다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요거 참고로 꼭 알아둬야 돼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네, 요거 그 개념이고요. 지금은 잘 가요. 시트로 바꿨기 때문에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또 여러분이 또 알아둬야 될 게 뭡니까? 예. 개발 도구에서 이제 워크북이에요. 그 엑셀 파일. 삽입해서 문서 또 하나. 자, 명령 단추 눌러서 배치합시다. 그리고요. 이것도 이름을 바꿔야 할까요? 그래요. 속성에서 한 번 더. 나는 이름을 CMD 문서로 바꿀 거야. 그럼 문서. 엔터 꽝. 그 다음에 얘 눈에 보이는 이 텍스트 바꾸고 싶어요. 캡션에 가서 뭐라고 해요? 문서 열기 이렇게 쓰겠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따닥 누르세요. 이제 코드 보기 안 하고 따닥 누르겠습니다. 어때요? CMD 문서 클릭 뜬다. 그죠? 그럼 문서를 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같은 경로 그러니까 얘는 workbooks,
북스 이 개체를 써요. 이렇게 워크북스가 뜨면은 뭐다? 아, 이거 엑셀 파일을 열고 저장하고 만드는 거야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워크북스 나는 현재 문서에서 자동으로 어떤 파일이 열리길 원해? 오픈이에요. 열어라 오픈. 그럼 오픈하고 뭐예요? 곧바로 따옴표 연 다음에 여러분이 나는 D 드라이브에 있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D 드라이브에 있는 엑셀 연습이라는 방 안에 여러분도 여러분 그 파일이 있는 곳 있죠? 그 경로를 써보세요. 그 안에 도스 분포라는 파일이 있는데 그 애를 열어봐. 이렇게요. 이렇게 여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다해요. 엔터 꽝. 이러면 열려요. 진짜요? 예. 그러니까 워크북스가 들어가면 여러분은 무조건 이거는 엑셀 파일에 대한 거야. 자, 디자인 모드 해제, 문서 열기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도스분포.xlsx 파일 어떻습니까? 진짜 열리네? 열린다니까요. 됐습니까? 네. 바로 이렇게 작업하자는 겁니다. 이게 워크북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셀에 대하여 작업을 하겠다. 그럼 이제 이 개념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그럼 이거는 각각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셀에 대해 작업하고 그 내용을 별도로 복사를 해서 임의의 시트를 만들어서 넘긴다든가, 그러면 한 프로그램 안에 셀에 대한 조작 작업과 시트에 대한 조작,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일을 여러분이 파일 이름 만들고 저장해, 그럼 워크북스까지 이렇게 프로그램 안에 이들 개체가 자유자재로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들 각각의 주요 개체들 일단 개념을 여러분이 익혀두시고 문법을 공부하시면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 윤곽이 잡힌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께서도.